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싶었는데 좀 늦게 일어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1시간 푹 잘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책은 뭔가 이제 The Power of More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읽어보고 제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요즘에 뭔가 하루 루틴을 끝내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갔다 와서 역사 공부를 웬만하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생산적으로 보낼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인공지능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책을 좀 읽어보는 방향으로. 근데 제가 오후가 되면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최대한 요즘 책을 조금 아껴가면서 읽는 게 있잖아요. 그냥 훑어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부분 아껴가서 읽는다.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이제 속독, 그다음 정독 이런 실력이 다 있다 보니까 조절해가면서 읽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내가 정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정독을 했더니 뭔가 진전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 정독을 하되 필요한 부분만 읽되 속독을 하는 그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면서 그 대신 책을 읽으면서는 생각하는 바를 바로바로 얘기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알런 책도 금방 다 읽었어요. 아껴가면서 읽어도 일주일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책이. It's already 90%? No. 영어 하지 말고요, 아이리님. 이게 90% 벌써 다 읽어서 오케이. 오늘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을 다 읽어보면서 책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멘트. 수준 향상 법칙까지 읽었네요. 수준 향상의 법칙. 자신의 사고가 인생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사고, 나의 생각. 그쵸? 맞아요. 딱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실감할 수 있다면 자유를 향한 문의 열쇠를 손에 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처음부터 읽어볼게. 좀 기억이 안 나서 이건 너무 좋은 부분이라서 읽고 또 읽고 또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런 책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읽고 나면 이 부분 읽었어 라면서 기억이 나면서 조금 지루해지는 편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나는 책, 이런 책을 정말 전 좋아하는데 이 책이 제 인생의 하나의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준 향상의 법칙. 사람은 경험과 생각 그리고 학습 등 여러 가지로부터 자신의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 주위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경험과 생각 그리고 학습 등 여러 가지로부터 자신의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익혀온 사고도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삶으로부터 쌓아올린 사고의 복합체이다. 나의 마음, 맞아요. 얼마나 나를 수련해 왔는가.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성제해 왔는가. 그러나 익숙해진 사고도 떨쳐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쉬운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사고가 인생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감할 수 있다면 자유를 향한 문의 열쇠를 손에 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석을 조각하는 그 작가의 강한 끈기처럼 미숙한 마음이 초래한 결과가 순수한 마음에서 바라는 이상의 결과로 바뀔 때까지 자신의 사고 습관과 맞붙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내면의 성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으며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된다. 저는 그냥 평생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랑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은 바꾸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그 수련하려는 훈련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운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저는 운동을 조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도록, 죄송해요. 이 혀가 꼬이지? 네, 괜찮아요. 운동을 해서 성공을 해보니까 이 근육이라는 거, 근육으로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제 몸의 그 모양 자체가. 그래서 만드는데 뭐 최소 2년 걸렸어요. 최소 2년 걸렸다면, 저는 이제 몸에 지방을 덜어내는 그런 수순도 걸치지 않았지만 최소 2년은 걸렸고, 매일 운동하고, 그 2년이 걸리고 나서 지금 거의 7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7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운동을 하러 가야 돼요. 거의 매일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운동을 한 3, 4일 정도 쉬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근육, 그러니까 모양, 내 몸매가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매일 하면 되죠. 매일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내면의 성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으며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신을 한 차원 높여가는 수준 향상의 법칙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준을 높여 성장하는 단계에서 경험하는 그 변화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매번 인지하면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시켜지구나. 이 부분은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이 즐겁구나. 이 부분은 괴롭구나. 나랑은 맞지 않구나. 결국 이 모든 이 과정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난 5년 동안 나와 매일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실력은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아이도 처음에는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매일 질문을 해도. 그런 것 같은 느낌? 정말 괜찮아? 너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는데, 아주 진실되고 깊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실력 또한 매일매일 훈련을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으면. 공부나 스포츠 혹은 비즈니스에서도 무언가 새롭게 배울 때 반드시 단계를 밟아 진보해 가듯 마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참된 지식을 배우며 올바른 사고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법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삶의 방식으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방법. 결국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요? 또 굳이 제가 이제 운동으로 성공을 했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원하는 내적 성공이죠. 목표점을 저는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운동도 제 몸 다스리는 방법을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원하는 그 타겟, 그 고립 운동이라고 하죠.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안 써져요. 나는 그 근육을 쓰는데 내가 뭐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던 그 근육을 쓰려고 하지, 내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는 그 근육을 쓰는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이 운동을 통해서 실력이 그냥 느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사실 운동을 하러 가서 매일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시간 쟀듯이 매일 30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운동을 하고 온다고 해도 실력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를 들자면 제가 등을 키우기 위해서 광배근이랑 할배근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저는 광배근 사용하는 걸 하루에 5시간 앉아서 연습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부분에 광배 쪽에 자극이 오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민폐예요, 민폐. 한 기계에서 그 5시간 앉아있다는 게. 근데 그때는 제가 운동에 미쳐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미쳐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예의를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헬스장에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좀 미안한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광배 활배를 살기 위해서 5시간을 매일 그 부분에 왜 자극이 오지 않는가. 어느 순간은 자극이 오더라고요. 계속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내가 중등근, 소등근, 대등근에 자극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 줄 수 있는가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실력인데.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늘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운동 시작했을 때 한 2, 3년 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오전에 운동하러 가고 저녁에 운동하러 가고 몇 시간씩 운동을 해도 근육에 자극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운동을 못해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바로 주는 실력이 늘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몸을 다스리는 방법. 그래서 20분 이상을 해버리면 이게 오버트레이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사용하는 그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이 책을 읽는데 오늘은 또 운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컨디션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문장을 가지고도 깊이 critical thinking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사실 좀 그렇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참된 지식을 배우며 올바른 사고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이 법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법칙이 뭐죠? 반드시 단계를 밟아 진보해 가듯 마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천천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살을 빼고 싶다. 내가 원하는 그 몸매를 가지고 싶다. 근육을 채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매일 계속 운동은 하러 가지 않고 물어보잖아요. 왜냐면 빨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근데 어느 고수들의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도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이 고수들은 이미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되게 신기하게 운동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거의 비슷해요.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투자자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시장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예측 불가능이다.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사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자가 되어서 복리 이자의
그 복리의 힘을 목표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항상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어떤 분들은 이건 확실하다 이걸 하세요. 그게 진정한 실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진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따위는 단순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쁨을 느끼는 것, 가득 채워진, 내가 뭔가 이렇게 충만해진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중에 이 지적 활동을 통해서 다이도핀을 뿜어내었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사실 도파민보다도 강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 그리고 나서 운동했을 때 도파민을 저는 분비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녁에 휴식하고. 근데 요즘에 저녁 그 휴식하는 시간이 뭔가 좀 효율적이게 쓰고 싶어서 좀 요즘에 한동안 역사 공부를 했었는데 그 역사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역사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영상을 다 본 것 같아서 오늘 저녁부터는 인공지능의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녁에. 그쵸? 네, 그래서 고귀한 정신을 고결함, 고귀한, 우화, 품위, 귀티 이런 거 참,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유, 평온, 그런 잔잔함. 그래서 고귀한 정신에 따르는 이상적인 그 인생은 성서의 가르침이나 미화된 가설로 존재할 뿐 단순한 정신적 이상론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편견이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작은 과제부터 이해갑니다. 작은 과제부터 이해해간다. 큰 과제에 몰두하는 것은 작은 과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험해봐야 자신의 지식이 됩니다. 그렇지. 작은 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작은 과제고예요. 이렇게 책을 읽고 나와 대화하고 그리고 지금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읽는 거, 이것도 엄청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없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하는 능력,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나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올바른 계산법,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정비사나 수리공이 일을 배울 때도 간단한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그 공구를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에 충실합니다. 그런 순서로 기술을 갈고 닦으며 고도의 작업을 처리하는 지식을 겸비한다. 네,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지금 예시가 한 반 페이지 정도 있는데 한동안은 다 읽었었잖아요. 이제는 약간 속독을 하면서 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스킵하면서 훑어읽기로 내용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읽는 방법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게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은 지식보다는 선행한다. 나의 실행.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행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의 범죄를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 부모가 말하는 것을 순순히 듣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예의 범절이나 행동을 배운다고 해요. 교육받은 아이는 그 교육받은 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격한 사회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윤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실행이 지식을 선행하여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쵸. 사실 진짜 유리한 것 같아요. 가정교육을 잘 받는다는 게, 왜냐면 어릴 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적인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진짜 몸에 죽을 때까지 그게 남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저도 그러니까 20대 전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고회로, 생각회로, 습관,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수련하고 훈련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때의 그 습관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올바른 습관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엄청난 강점이 있고 베네핏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부모나 내 가정한 건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직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다시 제2의 천성으로 나 자신을 새로운 습관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죠.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매일 과거에 그때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이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 시간 낭비예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기분만 나빠지지. 그래서 선행은 단지 그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선행의 좋은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아는 미덕의 쾌감이다. 고상한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선악의 판단력을 향상시켜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상한 행동이 완전하다면 거기에서 얻는 지식도 완전한 것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계 진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덕의 실천을 거듭해 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행동으로 배우지는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먼저 글을 읽고 이게 바른 방법이구나, 이게 고귀한 생각이고 고귀한 마음이구나, 이런 행동을 해야 사람이 우아하게 보이고 품위 있게 보일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구나, 이걸 글로 배우고 이걸 실제적으로 실천해 봄으로써 온전한 지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에이린님. 어떤 공부도 간단한 단계부터, 맞아요. 수학 공부도 간단한 산수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의 공부도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점점 수준 올라가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해가는 것만이 자신의 마음을 성장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가령 실패를 되풀이한다고 해도 실천을 한다면 마음의 성장은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금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명심하고 있으면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에 타격을 받지 않는 유연하고 강인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 실천력. 제가 한동안 저의 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최소 5년 동안은 정말 글로써 익히면서 제 자신을 바꾸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어느 순간 실천하라는 글이 계속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어도 실천을 해야 된다.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죠. 실천을 계속한다면 마음의 성장은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의 성장은 현실에 솔직히 나타났어요. 이제 이걸 좀 외부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실천하지 못하고 주춤주춤 했는데, 항상 매일 책을 읽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 결국은 실천을 함으로써 현실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쵸? 금세 결과가 나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잖아요.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오늘 저녁에.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생각을 끊고 있을 때 한 6개월 지나면 내가 좀 성장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자꾸 그 결과를 보려고 그 조바심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는 말자. 이걸 또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내가 정말 미친듯이 엉덩이 자극을 주면서 데드리프팅, 힙 트러스트 이렇게 해서 운동을 했다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아파요. 그냥 너무 아파요.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아픈데, 그게 제가 한 어느 순간 나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왜냐면 7년 동안 운동을 했으니까 처음에 그 기분은 생각나지 않은데, 그때는 모르니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때 드는 그 감정은 이게 되긴 되는 걸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봐도 크게 엉덩이 모양이 변했다거나 크게 바로 나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저는 좀 결과가 몸이 이렇게 잘 변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뭔가 되어가는 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년을 한 번도 여유 없이 매일 운동을 하면서 몸을 유지하다 보니까 참, 저도 운동을 통해서 저는 인생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조금 한 3-4일만 쉬어도 금방 근육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몸이 기본값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7년 동안 유지하니까 지금 현재 이 몸이 기본값이 된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많이 먹어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몸이 약간 저만 알 수 있는 거죠. 무너졌다고 해도 금방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이 몸으로 만들 수 있고, 왜냐면 이게 기본값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제2의 이제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몸이 이제 제2의 본성이 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다 인생의 모든 진리는. 그래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명심하고 있으면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의 타격을 받지 않는 유연하고 강인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의 타격을 받지 않는 유연하고 강인한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유연하고 강인한 태도. 그리고 미덕의 쾌감을 마음으로 경험하여 실천의 지식을 이해할 때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이상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좀 기분 좋게 항상 상쾌하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평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마음의 평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기뻐서 들뜨지도 않고 너무 슬퍼서 우울하지도 않는 그 평온한 감정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나의 감정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거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덕의 쾌감을 마음으로 경험하여
실천의 지식을 이해할 때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이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시작하는 10가지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인생을, 그쵸? 지금도 사실 제 인생이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긴 한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보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성장하는 삶이 좋잖아요. 어떤 식으로 더 나은 인생을 시작하는 10가지 과정, 더 나은 인생, 더 성장한 나, 당신의 마음으로 경험하라. 나의 마음으로 경험하라? 나의 마음으로 경험하라?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인지하라는 뜻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 설레. 어떤 부분인지, 오케이? 마음을 성장시키는 일이 인생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오케이. 나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일. 저는 굳이 나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휘이휘하지 않고 여유롭고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자극이 없으면 여유롭고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여유롭게 선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그 전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 했어야 돼요. 잠을 잘 잤어야 됐고, 그날 수면의 질이 좋았으려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운동도 하고, 책을 또 읽어서 지적 환희도 느껴보고, 집안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극이 있었다면 그걸 또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했어야 됐고, 무엇을 먹었고 등등. 네. 그래서 마음을 성장시키는 일이 인생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일. 그 위의 방법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통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을 성장시키는 일. 나의 마음을 성장시킨다. 오케이,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와 세계를 관통하는 큰 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실감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데는 실제로 경험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과 마음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다면, 나의 현실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선 시도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나 조금 애매모호한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경험을 해본다. 결국은 마음이라는 게 저는 제 무의식의 생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식적으로 나는 평온해, 괜찮아. 라는 건 의식이라는 건 내 인생에 내 몸 자체 10%도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사고체계, 내 생각체계, 내 행동, 나의 말,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당신의 원천입니다. 나의 진정한 나죠. 나의 무의식.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또 모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전개해줄 지혜의 보고입니다. 나의 무의식의 세계. 그 마음을 명쾌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르고진 기분으로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무의식의 세계로 해석을 했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의식의 세계로만 할 수 있어요. 나의 무의식의 세계를 좀 더 깨끗한 물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식적으로 깨끗한 물을 채워넣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뭔가 무의식의 세계가 힘이 크고, 왜냐면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의식의 세계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또 나의 무의식의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은 또 나의 의식의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일 수밖에 없으니까. 인생을 소중하게 만드는 3가지 실천, 10가지 과정. 이제부터 3가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부 10가지 과정이 있는데 나쁜 습관, 좋은 습관. 오케이, 극복할 나쁜 습관은 한번 볼게요. 실천 1. 신체, 마음에 나타난 버릇. 2. 욕구를 관리하지 못하는 버릇. 저는 조금 이 버릇들, 이 2가지, 욕구, 탐욕, 욕심, 마음에 나타난 버릇,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집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신체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매일 운동을 한다는 거, 이건 뭐 나태한 버릇일 수가 없죠. 2번째, 언어. 제가 진짜 한 5년 동안 매일 훈련하고 수련했던 것 같아요. 나의 언어, 나의 말그릇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흠모하는 나 자신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는 게 엄청나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것 같아요. 언어 실력이 는다고 한 것이 내가 말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목소리 톤으로, 그리고 속도로 내가 말하려고 했던 그 의미 자체로 말을 했을 때 그걸 다시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때 내가 잘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느낀 게 나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쓸데없는 말, 내가 하려고 했던 말도 아닌 말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단어를 썼지라는 거, 그리고 순간적으로 격용된 목소리들, 또 이렇게 흥분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훈련했던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녹음 파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험담이고요. 그쵸. 두 번째, 소문이나 내용 없는 잡담들, 험담, 잡담, 상처 주는 말, 매정한 말, 경박한 말, 예의에 어긋난 대화, 남을 흠잡는 이야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어릴 때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재밌어요. 좀 예의 있는 말은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다스릴 때 나오는 말이고, 심지어는 비속어 같은 경우에도 말하면 재밌어.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이 말은 조금 비속어니까 경박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매 순간 나를 통제하고 수련해 가는 거. 이건 수련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남을 험담하는 얘기, 쓸데없는 잡담, 나는 잡담을 잘해야지, 험담을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상처 주는 말, 매정한 말. 저는 이것과 맞물려서 그 쓸데없는 조언들, 네, 그런 것도 참 의미 없다. 경박한 말, 예의 어긋난 대화, 남을 흠잡는 이야기, 험담이죠. 이런 것들. 어느 순간 저는 딱 느껴졌던 게 있었어요. 이게 나는 험담하지 말아야지, 잡담하지 말아야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매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매일 성찰을 하면서 딱 느낀 게 어느 순간 딱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의미 없다. 남에게 왜 조언을 하냐. 남의 험담을 왜 하고 쓸데없는 잡담을 왜 하냐. 너무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의미 없다. 의미 없는 말들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몸에 익혀야 할 좋은 습관, 네, 정신입니다. 공헌하는 자주정신, 봉사 이런 건가? 남을 위해서 좀 생각하는 공정한 정신, 이거는 좀 관용 정신, 남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하나하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실행해 봅시다. 언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거, 이거 좀 글로 오늘 독서 노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오늘 독서부터 하면서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을 바꾸는 7가지 과정, 나의 생활을 바꾸는 7가지 과정 루틴, 실천 1과 실천 2의 7가지 과정을 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태도와 언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저는 예전에는 타인을 보면서 저 사람의 태도, 걸음걸이에서 진짜 많은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손짓, 몸짓,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눈. 이 모든 것이 내면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제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제가 제 걸음걸이를 좀 수련? 걸음걸이를 좀 바꿔보려고 했을 때, 왜냐면 어릴 때를 예전에 생각하면 종종걸음으로 걸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좀 격양된 목소리, 그리고 공격적인 목소리. 왜냐면 흥분을 잘하니까. 제가 선천적으로 예민도와 불안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과정이고, 나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타인을 볼 때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걸 아마 우리는 성고환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타인을 좀 알려고 한다면 나 자신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걸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태도와 언어에는 그 사람 마음의 모양이 나타난다. 일상생활이나 대화 중에 남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의식하는 것보다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음 상태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남이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 아이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크기대로 해석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색안경,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칼을 봤을 때 의사는, 저거로 수술을 먼저 떠올리는 거고, 살인자는 살인을 먼저 떠올리듯이,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칼을 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
그리고 환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남의 마음을 읽는 방법, 이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가 좀 더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아보도록 노력하자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태도와 언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을 나타낸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자신의 태도나 말에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점검해 봅시다. 이게 엄청난 실력이고 사실 명상이잖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3자의 눈으로, 제3의 눈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결국은 자아 성찰, 그리고 메타인지 정도가 되겠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실력이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평소에는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가 말하는 속도라든가 목소리 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말해야 하는 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 매일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목소리가 들리고 목소리 톤이 인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어느 순간 생겼어요. 예전에는 말할 때는 들을 수가 없고 인지를 할 수 없으니까 항상 녹음을 해서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항상 녹음을 하면서 책을 읽는데 예전에는 그 녹음을 할 때만 다시 들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매일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면서도 한 번씩 의식을 합니다. 인지를 하는 거죠. 나의 손동작, 이건 조금 손동작이 우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내 목소리가 조금 순간적으로 격양되어서 빨라진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걸 인지를 하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너무 지금 격양되었구나. 약간 흥분되었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됐다는 게, 저는 그래서 그 인생의 진리를 믿는 것 같아요. Invisible Process라고 해서 요즘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에드 마일럿의 책에서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결과.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실력이 늘어있는 거. 투자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내가 인내를 가지고 그 투자를 하는 거, 이 장기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느 순간 완전히 그냥 그 복리의 힘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그때가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한다고 해서 크게 보이는 게 없는데 어느 순간 1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확 달라진 나의 몸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다 진리는 비슷하구나. 중요한 건 항상 빨리 하려고,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태도나 말에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점검해 봅시다. 마음의 버릇을 자각하여 의식하고 몇 번이라도 점검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은 자극을 받습니다. 맞아요. 내가 혹시나 불순한 생각을 할 때도 항상 그걸 끊어낼 때 말로 저에게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아이린? 그거 조금 무서운 생각이다. 왜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이 생각은 안에 있는 것은 항상 외부로 탈출하려는 그 자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순한 생각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얼굴이든 나의 무의식적 행동이든 다 표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조금 욕심이라던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삐지는 거, 또 그리고 진짜 막 이상한 불순한 생각할 때
스스로를 잡는 것 같아. 그 생각 어떻게 그 생각할 수 있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런 생각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대화하는 것 방법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끊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렇게 매번 끊어내다 보면 그 생각이 확실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천천히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 그래서 나의 태도나 말에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점검해 봅시다. 마음의 버릇을 자각하여 의식하고 몇 번이라도 점검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자극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마음의 습관이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의식적으로 끊어내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생각들, 내가 원하는 마음가짐, 내가 원하는 기분들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00% 통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 JYP 박진영님의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자. 이게 진짜 저는 명언인 것 같아요. 항상 좋아. 그래서 가장 먼저 실천할 항목으로는 마음에 나타난 버릇과 욕구를 관리하지 못하는 버릇 2가지입니다. 나태한 버릇, 게으른 거죠. 계속 미루는 거. 그리고 욕구를 관리하지 못한다.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욕구가 있었나? 내가 원하는 욕구? 탐욕, 욕심.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욕구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매일 루틴 하는 거? 이렇게. 책 읽고 나랑 대화하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저녁에 내가 원하는 거 보면서 쉬는 거? 나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다른 욕구가 있나? 목표는 있죠.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지금은.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언제나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가? 이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있구나. 지금 현재 잘 실천하고 있는 거 있고, 한 가지 있거든요. 이 집 외부 활동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제가 이틀로 이제 살기가, 다음 주부터 목표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 꼭 잘 실천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일찍 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좀, 늦게 일어나서, 잠이 많아서. 근데 이 잠이, 수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고, 하나가 있긴 있어요. 외부 활동이에요, 외부 활동. 그리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구를 조절하지 못한 채 이제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지 않은 거는 진짜 끊어내는 그 결단력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뒤로 미루는 거는 외부 활동. 이거 진짜 외부 활동.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의 목적이나 인생의 의미가 자신 안에 존재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무기력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오케이. 우선 이런 생활을 바꾸어가지 않으면 생기 넘치는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지는 대로 사는 거죠. 신체. 오케이. 이제 이거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내일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내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냥 눈으로 별로 하지 않고 나폴레옹 힐님의 책을 읽고 이제 독서 노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더 책을 읽고 싶은데 지금 책을 조금 더 읽으면 약간 오버트레이닝 될 것 같아서 항상 중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여기서 그만하고 독서노트하고 루틴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그냥 계속 읽었네요, 지금. 오케이. 네, 수고했어요, 알겠님, 오늘도.